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경남 PD. 네. 지금 카불에서 무슨 일 벌어진 겁니까? 네, 공항에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예.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최소 2건의 큰 폭발이 카불 공항 외곽과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서 집결하는 공항 근처 호텔 등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집계 중인데 최근 보도까지는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카불을 탈출하려고 공항 인근에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벌였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IS가 카불 공항 폭탄 테러는 우리의 소행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아니고 네. 또 다른 무장단체죠. IS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텔레그램에다가 이거 우리가 한 짓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IS 말은 16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들 발표는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발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에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어요. 예. IS를 최대의 적이라고 지칭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잊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IS 리더십과 시설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탈레반도 IS의 테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탈레반이 IS를 규탄하는 그런 이 희한한 상황입니다. 상황. 예, 예. 그나저나 지금 아프간 협력자들, 우리나라 도왔던 그 협력자들 중에 어제 못 돌아온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비행기 탔습니까? 네, 13명이 중간경유지인 파키스탄에서 어제 한국행 수송기를 탔고요. 예, 오늘 오후 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착한 378명까지 모두 합쳐서 391명의 아프간인을 국내에 수용하게 되는데 네.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기여한 특별 기여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생계비와 정착지원금 등에서 난민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되고요. 또 최장 5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를 줄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 비자가 있으면 취업과 학업에 자유가 생기고 또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그 밤사이에 벌어진 2건의 자살 폭탄 테러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잠깐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 현장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커다란 불기둥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요. 마치 이거 뭐 전쟁통에 폭탄 터지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건은 공항 바로 바깥 외부에서 벌어진 거고 한 건은 공항 근처 호텔에서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탈레반이 미군들 8월 말까지 나가시오. 8월 31일까지 나가시오 하고 공항길 터준 거였잖아요. 예. 다만 이제 피난민들 당신들은 못 나간다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IS가 나타나서 테러를 했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이 중동 정세와 중앙아시아 정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탈레반 다르고 네. 알카에다 다르고 IS 다릅니다. 특히 이제 알카에다는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 있었고 탈레반이 그걸 숨겨줘 가지고 이게 9.11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빌미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IS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다른데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냥 커피 뭐 순한 맛 있고 무슨 TOP 뭐 커피도 같은 커피 아니듯. 같은 커피 아니듯 강경파 중에서도 같은 강경파가 아닙니다. IS가 강경파 중에 제일 강경파예요. 아하. 그래서 IS가 지금 탈레반이 너무 무르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왜 미국하고 협상을 해? 너희 협상하는 거 배신자야, 배교자야.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뭐 8월 31일까지 철수하라고 공항길을 터줘? 그 예. 배신자들을 그 미국인들을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을 물리쳐야지 무슨 얘기야. 그리고 지난 19일에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슬림 중에 가장 나쁜 자들이 바로 탈레반이다. 그래서 이미 테러 예고가 지난 25일에 이틀 전이죠. 네. 미국 대사관에서 테러 우려 있다. 이 공항 근처에. 네. 공항 근처 오지 마라. 이미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미 굉장히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IS가 원래 이제 시리아하고 이라크 등지에서 있었다가 지금 그때 또 이제 그 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미국하고 이제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또 그렇군요. 들어와서 또 그렇군요. 자생 조직이 돼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테러를 이미 계속 벌여왔습니다. 그거를 미국을 향해서 벌이다가 이제는 이제 탈레반을 향해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탈레반과 이제 뭐 남아 있는 미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예. 여기에 있는 게 예. 그 IS 뭐 호라산이라고 부르거든요. IS 호라산, 이 호라산이 뭐냐면은 옛날에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호라즘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네. 징기스칸이 그 전쟁을 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민간인을 수십만 명을 학살한 뭐 역사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승하겠다. 이 중앙아시아에. 그래서 그 IS 호라산이라는 이름을 지금 붙인 상황이고 IS 안에서도 또 분파된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산하 조직 IS 뭐 K라고도 부르던데. 그거가 이제 K 뭐로 시작합니다. 호라즌. 호라즌. KH로 시작을 해서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ISK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테러를 한 조직은 엄밀히 말하면 IS 중에서도 그쪽에 있었던 ISK, 예. IS 호라산. 분파죠, 분파. 오케이.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제 탈레반과 IS의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 같은 경우는 아프간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통치가 목적인데 그렇죠. 잃을 게 없는 IS 입장에서는 이거 현상 변경을 해서 상황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아프간에서 자국민들이나 뭐 협력자들 다 구출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 전투나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급격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인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은 철수 중에 있어요, 여러분. 8월 31일이 탈레반이 말한 데드라인이거든요. 한 1,000명 정도 군인이 남아 있는 상태고 우리 협력자들도 뭐 이틀 전에 지금 거기 네, 빠져나온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틀만 늦었으면 이 테러 현장이 있었을 수도 있는 네. 뭐 이런 지금 끔찍한 상황들이 이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 처음에 들으면서 탈레반하고 어쨌든 길 열어줄 테니 나가시오 하고 일종의 뭐 거칠게 말하면 이제 꼬리 빼고 나가는 미국을 뭐 도망가듯 철수하는 미국 등에다가 다시 칼을 꽂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빠져나가면 끝인 건데. 네네. 근데 쭉 설명을 듣고 보니 또 탈레반과 IS 사이에 주도권 맞습니다. 다툼이 있는 거구나. 네, 주체가 다른 그리고 거죠. 예, 지금 알카에다도 와이됐던 알카에다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서 조직을 재건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프간은 극단주의 테러리즘 세력의 한탕을 노리는 라스베이거스가 됐다. 그러니까 테러리즘 하는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테러 조직들의 소굴이 되겠네요. 예, 그냥. 라스베이거스 난장판이 소굴이 됐다. 되겠네요. 예, 예.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할 게 아니고 오늘 2부에 이 중동 지역 정세를 아주 생생하게 전하는 매체 아시아인이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의 편집장이 알파고 시나시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직접 나와서 도대체 이 IS는 뭐고 알카에다는 뭐고 탈레반은 뭐고 도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불 테러 소식 첫 소식으로 전했고요. 두 번째로 가죠. 네, 0.25%포인트의 차이입니다. 아, 금리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시대에 경기가 너무 나빠질까 봐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시장에 이렇게 계속 풀어왔던 건데 사상 최저금리 0.5%를 지난해 5월부터 쭉 유지를 하다가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가져올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뭐 대출 쓰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은 대출금리가 걱정이실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당장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오르진 않는다. 이게 전문가들 예측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상태거든요. 이미. 그래서 당장의 큰 인상은 아니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네,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아예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시작이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부터 해서 계속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빚내서 투자를 하거나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좀 많은데 좀 우려가 커지는 게 이제 긴축 재정으로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뭐 주식, 뭐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서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대출 이자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중단 세태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네.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뭐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다 돈을 지금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 집값, 한국을 포함해서 집값이 엄청 뛰었어요. 네. 다 집값 뛰고 그리고 물가 상승도 지금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 뭐 2%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둘 수는 없다라는 게 하는 총재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그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에 첫 발을 뗀 것 이렇게 얘기해서 첫 네. 발이라는 거 그러면 다음 발도 계속될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했고 이미 지난 5월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금리 인상 올해 연내에 한다. 그랬었죠. 예,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연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금리가 인상이 돼도 나는 돈 빌리겠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출 자체도 더 규제한답니다. 왜 같이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 저 대출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저 전세 이제 돈 올려줘야 되는데 신규 전세 대출은 안 되는 거야? 걱정들 많으실 거예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세 번째로 갑니다. 네. 김밥 식중독 사망입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그렇죠. 분당에서 있었던 김밥집 식중독하고는 다른 사건이 또 터졌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이고요. 20대 여성이 지난 23일에 저녁에 덕양구에 있는 김밥집을 이용한 직후에 고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요. 25일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예. 이날 정오에 집에 쓰러져 있는 걸 남편이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졌고요. 숨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이 사망한 여성이 다녀간 김밥집 이용객들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29명이 추가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검찰 조사 중인데 아직 원인균이나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분당 김밥집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일산 김밥집 심지어 사망까지 나왔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지만은 또 비슷한 원인 살모넬라균 때문이 아니냐 이제 추정은 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지금 상황이 가장 번식하기 좋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이. 그러니까 일단은 온도가 높아야 되고 습해야 돼요. 네. 살모넬라. 지금 근데 지금 두 번째 2차 장마라서 굉장히 습하잖아요. 습하죠. 그리고 온도도 지금 뭐 높죠. 30도 가까이 28도 뭐 이 정도 올라가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음식들을 조리하면 먹어야 된다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김밥집들의 특성이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싸놓습니다 미리 싸놔가지고 이제 은박지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싸는 거는 그때 하더라도 최소한 재료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집들이 많잖아요. 예, 재료도 미리 만들어 놓는 싸놓는 경우도 집도 있고 많고. 쌓아놓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뭐 1시간은 조금 뭐 너무 엄격한 기준이고 한 3-4시간 지나버리면 상할 수 있다. 살모넬라균이 퍼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단속을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니 이 위생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판매하시는 김밥집들, 분식집들은 또 이 뉴스 때문에 더 타격을 받으실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만 아무튼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